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춘잡담 인식개선 토크 콘서트 직장인 삼국지 진행을 맡은 김미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식개선 토크 콘서트 올해 3년 차를 맞아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더더욱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핫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취업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의 고민을 좀 받아봤을 때 사실 어떤 일을 하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지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의 커리어를 조금 높여가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청년들의 깊은 고민 중 하나를 조금 오늘 해소해보는 해소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패널 분들은요. 자, 한 곳에 깊게 뿌리 내린 장기 근속자 분, 그리고 더 나은 나를 찾아서 떠나는 프로 이직너, 내 안의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서 펼치는 엔잡러까지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네 분을 모셨습니다. 자, 아마 각기 다른 속도로 걷고 있는 네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좀 어떻게 나의 앞날을 꾸려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가 어떤 선택을 만들어내는 결정의 순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바람 한켠을 조금 불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오늘 이야기에 좀 퀴즈도 같이 풀어보시고 호응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이곳은 청춘잡담입니다. 청춘잡담은 청년 여성들의 취창업 도전과 문화적 성장을 응원하는 따뜻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부터 무료 공간 대관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오셔서 좀 활용도 많이 하시고 든든한 아지트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재밌어요. 뒤에 현수막 보이시죠? 오늘 타이틀을 너무 재밌게 잡아주셨어요. 직장인 삼국지라는 컨셉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어떻게 좀 이 삼국지의 이 전술을 펼쳐 나가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자, 끈기로 자리를 지키는 장기 근속자 분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변화를 선택하는 이직너,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엔잡러, 오늘 모신 패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네. 저는 그래도 사전회의 때 한번 뵀다고 얼굴이 좀 낯도 있고 오늘 사전회의 때보다 상당히 서로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인형님, 네, 아름답게 또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 인형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연구소에서 제형연구원으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장기 근속자 김인영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은실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프로 이직녀를 맡은 고은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아영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형제를 키우는 엄마이고 그리고 17년차 작업치료사로 근무를 하면서 현재는 광고 대행사와 영상 제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권아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난주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 직장, 그리고 사업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엔잡녀 청주 리브만 김난주입니다. 현재 광고 대행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케팅사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좀 기대가 되는 건 사전회의를 할 때 저희가 한 20분만 회의하자 하고 모여도 항상 한 1시간 이상씩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펼쳐내야 될까 끝나지 않는 수다들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커리어를 좀 만들어 오신 만큼 여러분들의 경험을 좀 마음껏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직장인 삼국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청객 분들도 좀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유튜브에는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도 같이 달아주고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좀 어떤 유형에 조금 더 마음을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나는 한 곳에 좀 오래 일하는 게 좋다. 아, 나는 그래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직은 필수라고 생각을 한다. 아, 요즘 같은 세대에 어떻게 하나의 채널만으로 살아남느냐. 여러 가지 직업이 중요하다. 이 인식개선 토크 콘서트 시작하면서 사전 조사를 좀 해봤어요. 사전에 선호하는 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저희 청춘 잡담을 이용하시는 다양한 연령대에게 구글 폼으로 문자를 보내서 조사를 해봤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20대부터 60대까지 조사한 결과 장기 근속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57.7%, 그리고 이직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23.1%, 그리고 N잡을 원하시는 분들은 19.2%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좀 안정성을 선호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결과 하나가 연령대별로 되게 뚜렷한 가치관이나 퍼센티지 비율이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20대는요, 55.5%가 이직을 가장 선호했고요. 30대에서 40대는 안정성을 좀 최우선으로 하지만 N잡에 대해서도 좀 열려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50대 이상은 이직이나 N잡을 선택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셨고요. 네, 100% 장기 근속을 선택하는 안정성 올인 세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직장을 바꾸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좀 더 나은 조건이나 경험을 찾아서 움직이시려는 성향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요. 연령이 올라갈수록 안정성을 조금 지키려는 성향이 좀 지배적이었다. 근데 가장 활동을 조금 뚜렷하게 하고 있는 30, 40대는 양자의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지만 나의 커리어나 사실 나의 경제적인 부분도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N잡을 추가적으로 좀 나는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방청객분들과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패널분들한테 한번 어떻게 이 길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조금 들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아영님 그때 사전 저희 회의 때 뵙고서 이렇게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제가 만나다니 바로 팔로워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삼형제를 키우시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좀 이렇게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17년 동안 작업치료사로 근무를 했고 현재는 본 병원은 퇴사를 한 이후에 이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일을 정말 좋아하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또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거는 사실 아이들을 키우려면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또 꼭 성별이 남자라서라기보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비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가고 있고 또 아이들이 산 타는 것도 좋아하고 외부에 나가야 되다 보니 이 상상 이상의 돈이 나가다 보니 돈을 더 벌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저의 이제 가능성이나 저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도 느끼고 재미도 느끼고 그리고 점점 그런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 일이 나한테 맞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하나의 직업이 아닌 N잡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리스펙해요. 너무 대단해요. 인스타 보면서도 아들 셋을 키우는 게, 제 친구는 막내 가졌을 때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한테 전화해서 1시간씩 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 낳고 막내가 또 딸 역할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살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일하면서 육아를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N잡을 하시니까 N잡을 하시는 분들끼리 또 더 잘 알더라고요. 난주님하고 아영님이 또 아시는 분이었는데 우리 난주님은 또 어떻게 이렇게 N잡러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N잡을 목표로 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10년 동안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출산 휴가를 갔다 오고 난 후에 이제 회사에서 강제 팀 개편을 하게 돼서
그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계기로 이제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펼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업을 또 시작하게 됐던 이제 과정 중에서 좋은 이제 취직의 팀장이란 자리를 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가지고, 그런 계기로 이제 또 사업가 또 팀장까지, 이제 한 회사 마케팅사의 팀장까지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계기들을 저는 놓치지 않고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엔잡러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공통적인 거는 육아나 출산이 결국 내가 지금 엔잡을 선택하게 된 계기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인영님, 한 회사에 이렇게 오래 근무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인영님도 좀 지금 장기 근속 중이시니까 본인이 어떻게 그렇게 근속자로 가게 됐고 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화장품 제형을 만들고 있는 연구원인데, 이게 원래 제가 대학교 시절부터 실험하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직무를 선택해서 좀 오래 다녔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제형을 만들고 실험하면서 어떤 조합을 하면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거를 발견하는 거랑 이제 발라보면서 제가 더 재밌고 신기하고, 심지어 고객사한테 줬을 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와 맞으면 그때 그 희열감 때문에 계속 재밌게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그 화장품 제형 연구원이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고객사 앞에서 PT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같이 조합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오래 장기 근속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인영님 몇 년 차세요? 8년 차입니다, 올해. 회사 내 혹시 직급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은 선임 연구원입니다. 선임 연구원으로. 지금 아마 근데 본인 일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장기 근속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8년 차로 근무하고 계시면서 팀장 역할도 일임하고 계신데, 또 우리 은실님은요, 프로 이직러로 나와주셨어요. 이 커리어가 대단합니다. 네, 또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5번 정도 이직을 한 것 같습니다. 호텔, 이제 금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공직 유관단체, 대학병원, 이제 공공기관 등 이런 다양한 업종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물론 이직을 반복하면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런 고민을 이제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지인한테 털어놓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I 시대에 직장은 사라지고 직업만 남는다라고요. 이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이제 평생 직업으로 일자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로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방향성을 잘 잡고 경력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짜 엄청나네요. 근데 사실 저도 요즘 느끼지만 챗비서 없으면 일하기 힘들겠다. 네, 그죠. 근데 AI의 발전이 과연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을 다 없애는 것만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은실님은 이제 이런 커리어 과정이 단순한 이직이라기보다는 좀 본인의 인생 커리어 로드맵에서는 좀 점프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네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직업의 형태를 선택하게 된 것이 그래도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흥미, 적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저희 앞쪽에 패널분들 앞에 스케치북이 하나씩 놓여져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마 유튜브로 송출이 될 때 나오는 댓글들에서 더 많은 토론의 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부터는 퀴즈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도전 골든벨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같은 형태로 취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좀 스케치북에 적어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예전에는 흔히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었죠. 한 직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좀 여겨졌지만 요즘은 직업의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커리어를 만드는 방식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패널분들은 몇 년 이상 근속하면 장기 근속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각자의 생각하는 연수를 숫자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방청객분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몇 년 이상이 장기 근속이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방청객분들에게 한번 보여봐 주세요. 자, 보니까 인영님은 3년, 은실님 5년, 네, 난주님 5년, 네, 아영님 7년이에요. 재밌어요. 8년 근무한 사람은 3년 이상이라고 얘기했고, 이직을 많이 한 사람은 5년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니, 우리 장기 근속자. 네, 3년이면 장기 근속인가요? 요즘 MZ분들 기준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3년도 장기 근속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팀 현재 상황은 어때요? 지금 거의 신입분들 빼고는 퇴사한 인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 차가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8년 차? 그 정도가 제일 많아요, 팀에? 팀에는 사실 3, 4년 차? 3, 4년 차?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진짜 기업 교육 많이 다니는데요. 제일 귀한 연차 때가 3년 차에서 5년 차가 사실 제일 귀해요. 저는 사실 우리 아영님 내용에 조금 공감하는 건 7년 이상 되면 버티더라. 네, 8년 차 그냥 가더라. 그래서 저도 사실 장기 근속 한 7년 차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7년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요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제가 근무했던 환경을 봤을 때는 그런 장기 근속 수당도 그래도 3년, 5년, 7년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아까 MZ들은 3년이라고 하셨지만 제 나이에 맞춰서 봤을 땐 그래도 7년은 해야 진득하게 일했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 7년을 했습니다. 아, 네. 사실 이제 한 50대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아마 연령대별로 생각하는 기준도 좀 다르실 것 같아요. 50대, 60대 이상은 10년, 20년 이상을 또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자, 다음 장 답변할 수 있게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장기 근속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른데 이직하는 시기는요?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직을 도대체 어느 정도 이 구간으로 이직을 하는 게 맞을까? 프로 이직너라는 타이틀을 붙이려면 어느 정도 주기로 이직하는 게 좋을까? 자, 몇 년? 요것도 숫자로 한번 적어봐 주세요. 자,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적고 계시죠? 네. 이직입니다. 지금은. 좋습니다. 네. 들어봐 주세요. 우리 난주님 1년. 1년 또는 1년 6개월. 1년에서 3년. 1년에서 2년. 어쨌든 최소 1년 이상은 있는 것 같고요. 최대 3년이에요. 여기서는 프로 이직너의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프로 이직너 지금 혹시 몇 년 주기로 이직하셨어요? 지금 제가 다 1, 2년 정도 주기로 이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2년 주기? 그럼 저는 이제 이 뒤에 질문이 있기는 할 건데 사실 제가 면접관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취업 컨설팅을 좀 많이 하면서 이 구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주는 거 하나가 도대체 내가 이직한 구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되느냐. 특히 1, 2년 차였을 때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셨죠?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그 전에 직무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이제 새롭게 지원하는 그 직무에 연결고리를 찾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제 경험을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현재는 어디에 계신 걸까요?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기술사업화랑 R&D 사업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향후 이직 계획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몇 년 주기가 될지 모르지만 3년이라고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또 3년 채우시고 이직하신 적 있으세요? 네, 3년을 넘기고 이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 그럼 우리 난주님 1년이라고 답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너무 간단한데 그래도 1년은 다녀야 퇴직금을 받으니까 1년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스케치북을 다시 한번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직도 나왔고 장기근속 나왔으면 네, N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많은 청년들이 N잡을 좀 꿈꾸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이렇게 녹록지 않다. 마음은 있는데 여러 개 일을 한꺼번에 갖고 가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N잡러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능력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적어봐 주세요. 네, 주관식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죠? 네. 우리 지금 방청객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N잡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한번 적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적으셨으면 앞쪽으로 한번 보여봐 주실까요? 좋아요. 인형님 다재다능한 능력, 꾸준함, 그리고 은실님 시간관리 역량, 체력, 그리고 난주님 고통을 즐기는 능력, 네, 그리고 우리 아영님 용기, 꾸준함, 시간관리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난주님 고통을 즐기는 능력, 이 어떤 고통을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평소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죽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N잡러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옛날로 돌아가 보면 저는 또래 애들보다 항상 한 가지를 더 배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 가야금을 한 8년, 9년 정도 했고, 무용도 해보고, 재즈 댄스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뭐 지휘도 해보고,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그걸 생각해보니까 커서 되게 그것들이 기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도 항상 좀 고통스러웠어요. 다른 애들은 다 노는데 저 혼자 맨날 놀다가, 난 진짜 가야금 배워야 돼 하고 맨날 뛰어서 다시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또 수업 받고,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견뎌왔지만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N잡러가 되게 된 것도 그런 고통을 즐기는 능력 그리고 그러면서 또 성취감 그리고 제가 성장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고통을 즐기는 능력이 N잡러의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졌는데 그러면 지금 난주님은 몇 개의 잡을 갖고 있다라고? 잡이라면 사실 요즘 주부도 잡이더라고요. 네, 주부 육아도 하고 있고 마케팅에서 대표 그리고 팀장 그리고 이제 그 소상공인들 리뷰랑 영상 제작도 하고 있고 그리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 블로그나 이런 마케팅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을 또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배틀일 것 같은데, 네. 아영님도 못지않게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아영님 몇 개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개수를 따져보진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초반에는 약간 비슷했거든요. 뭐 가야금 배우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으셨던 게 비슷했는데, 저는 조금 그거를 다 직업 삼았던 것 같아서 그게 다 직업으로 가는 그래서 약간 다르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굳이 뭐 개수 따지면 10개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내가 배웠던 것들이 내 직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지금 적어주신 거에 역량이 필요하다? 네, 맞아요. 일단은 뭐 병원 일은 제 전공이니까 대학교도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어쨌든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해왔던 일이기도 했지만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뭐 그런 바리스타나 이런 거 딴 거는 사실 그냥 인증을 위한 것들이었고 카페를 또 2개를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을 하면서도 저는 작업치료사를 계속하고 직원들을 같이 쓰고 그리고 또 병원에 다니면서 결혼 전에는 쇼핑몰을 또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그게 다 직업이 되고 그런 것들이 한 번씩은 해봐야 이게 직성이 좀 풀리는 근데 그것들을 끝까지 책임을 다 지고 마무리를 져야 다음 것들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저도 일부 공감은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괜찮을까? 내 마음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무겁다 보면 어느 순간 좀 다 내려놓고
다시 그냥 소 심플하게 내가 처음 일했던 직장에서 그냥 직원으로 일하는 걸 좀 꿈꿔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지만 그거를 지금 포기하기에는 또 아직은 젊다 이런 생각이 있기도 하고 사실 또 돌아갈 곳은 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것들에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완성을 다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러면은 저한테는 스케치북을 안 줘가지고 전 못 적었는데 저는 하나 지금 적어볼게요. 저는 자신감이라고 적고 싶네요.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영위하고 가져갈 수 있는 거, 그 있잖아요. 내 언제라도 돌아갈 곳이 있다. 이건 내 안에서 나오는 자신감에서 좀 비롯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좀 멋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조금 넘겨주시고요. 아마 마무리하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이제 넘기시고 기다리시면서 제가 또 사전 조사했던 결과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아까 사전 설문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사전 설문을 했을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선호하는 요소에 대한 질문도 같이 드려봤습니다. 자, 근무 환경 및 시간 유연성이 중요하다. 시간 유연성. 네. 시간 유연성이 중요하다가 1위로 나왔는데요. 36%.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이 30%로 2위. 그리고 그 뒤로 경제적인 이유 18%. 그리고 개인의 성장 경험 및 그리고 커리어 목표가 16%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게요. 20대에는 근무 환경 및 시간 유연성이 55%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요. 고용의 안정성을 선택한 사람은 0명이었다고 합니다. 20대는 한 직장에서 목매는 안정성보다는 좀 나의 일상과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좀 원하고 있다라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30대와 40대는요. 결혼이나 자녀의 양육 등으로 37%가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좀 트렌디한 워라밸을 포기하지 못해서 개인에 대한 성장 욕구가 높다는 결과도 31%로 나왔습니다. 안정도 필요하되 워라밸도 중요해서 본업으로 존버하되 N잡으로 유연하게 활로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패널분들. 직업을 선택할 때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마도 이제 직업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직업 가치관 하나씩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댓글로 여러분들의 직업 가치관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 적으셨으면 앞쪽으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난주님 도전 골든벨을 많이 시청해 보실 티가 나요. 티가 나. 좋아요. 자, 그럼 난주님부터 어떤 거 적으셨는지 본인이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저는 성장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약간 좀 성장에 약간 좀 미쳐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낼 때마다 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직업이 다 돈이나 임금에 국한되지 않고 약간 미래나 장기적으로 내가 나이를 먹었을 때도 이 일을 또 하고 싶은 그런 성장 가능성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영님은 뭐라고 적으셨을까요? 저는 지속 가능성, 워라밸, 나눔과 베품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살짝 못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사실은 전에 일했던 병원에서 다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 저는 그 본업에서 안정적으로 정년을 보장받고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그 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내년이면 40인데 나를 어디서 써줄 거야 이런 그런 복잡한 심정에서 사실 마음속에서는 가야 되나?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고 있는 고민하는 이제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그런 지속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이렇게 워라밸 이런 것도 적어놨지만 제가 또 엄마로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가운데 아이들을 이렇게 뭔가 방치하고 또 병원에 근무를 하면 밤 늦게까지 아이들을 방치하고 그 본업에만 또 뛰어들어야 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생기는 그런 무책임함이나 미안함들을 제가 조절하지 못할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에 있어서 또 속상함이 또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워라밸도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 나눔과 베품을 적었는데 제가 제 회사 이름에서도 저는 이제 종교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살짝 적어놨는데 회사 이름에 제가 어쨌든 일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가든 어떤 매장에 가든 제가 뭔가 저의 이득이 당연히 있겠지만 저의 이득만이 아니라 모두가 상생하는 그런 마음을 주고 싶어서 서로 좋은 일을 만들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그 본업을 해야 되나 지금 이 엔잡을 계속 이어가야 되나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을 품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안 됐죠. 저희 사전회의 한 지? 맞아요. 한 달 안 됐는데 불과 한 2주 됐을 것 같아요. 그때도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엄청 질문하셨거든요. 내가 여기 패널로 나가도 되는 게 맞나? 내가 엔잡러로 나가도 되는 게 맞나? 다시 그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고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병원으로 가든 지금 내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든 이 세 가지의 가치만 충분히 나한테 있다면 나는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자신과 마음이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뭐 항상 우리 진로 고민은 죽기 직전까지 하는 거. 네. 은실님은 지속성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엔잡러 권하영 선생님이랑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뽑았습니다. 그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성취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돈이나 재미가 될 수도 있고, 적성이나 워라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속성을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제 요즘에 이런 불안정한 그 상황 속에서 정년 보장이 되는 회사들을 많이들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직을 반복하고 또 정년 보장되는 회사에서도 근무를 해보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년 보장이 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그 정년까지 제가 버티지 못하면 정년 보장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제가 이 일을 과연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무 성취감, 재미는 뭐 적성이나 유대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무리하다가는 병원비로 더 이제 비용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적절한 업무 강도 병행 등 밸런스를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 같은 단어이기도 한데 좀 다른 의미가 좀 또 내포되면서 중요한 거는 근데 두 분 다 해주신 것 중에 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되게 아까 공감됐던 것 중에는 안 잘리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힘,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영님, 역시 장기 근속. 자, 직무가 그냥 찰떡인가 봐요. 어때요? 저도 약간 은실님이랑 약간 비슷한데 제가 원래 지금에서 다니기 전에 원래 그 회계 쪽에 잠깐 다녔었어요. 6개월 정도. 근데 저랑 완전 안 맞는 거였는데 제가 운이 좋게 자격증을 따게 돼서 들어가게 됐는데 6개월 동안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이 다친 거예요. 안 맞기도 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 상사분께서 많이 뭐라도 하시고 이래서 제가 6개월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진짜 우울증까지도 올 정도로 좀 힘들었다 보니 저한테는 직무가 진짜 제일 중요하고 은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그 업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직무가 저랑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인영님 회사 사장님은 좋겠다. 이렇게 그 자리에 진짜 찰떡인 사람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참 행복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팔 아프니까 내려두셔도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적으신 내용을 보면서 얼마 전에 저희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청주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 이제 사업에서
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임원분들을 모셔놓고 그 지속 가능한 조직이라는 타이틀로요. 특강 1시간짜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니즈는 조직원들이 떠나가지 않게끔 하려면 어떤 걸 챙겨야 합니까? 라는 고민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가 고민이죠. 근데 여기 다 정답으로 적어주셨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3가지가 뭐였냐면 요즘은 이 3가지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대요. 첫 번째, 경제성. 2번째, 관계성. 그리고 3번째는 성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의 균형이 깨지면 이직이 되는 거래요. 근데 이 3가지의 균형이 맞으면 사실 나의 성장성이 좀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경제성 부분은 조금 만족하지 않아도 머무르고요. 그리고 관계성으로 사람이 좋아서 또 머무르는 경우가 있고요. 이 3가지의 밸런스를 조직 안에서도 고민하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조금 영위하는 과정에 그 밸런스와 균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을 또 고민하는 기간들을 좀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패널분들의 이 답변을 보면서 우리 방청객분들이나 또 시청자분들도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방청객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고 어떤 소감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아름다운 여성분께 마이크를 한번 전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을까요? 네, 저희 토크 콘서트 보시면서 오늘 들었던 본인의 좀 솔직한 마음들 있으시면 편하게 같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다양한 이제 진로 선택 경험을 들으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런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감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앞에 여성분께 질문을 드려서 오늘 저희가 잡담은 원래 여성들을 위한 또 공간이긴 한데 오늘은 남녀 다 함께 와주셨습니다. 우리 왼쪽 편에 계시는 남성분께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방송 저희 이제 토크 콘서트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우선적으로는 서로 다른 입장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던 것으로 느껴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직업이 특성이 장기 근속을 할 수밖에 없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군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다른 직장을 가질 수는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이 토크 콘서트나 이런 것들의 이직과 엔잡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네. 제가 이제 하는 일이 교육 컨설팅, 취업 컨설팅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역 장병들이나 또는 그 직업 군인으로 계시던 분들이 퇴직을 고민하시면서 나오는 시점의 고민들도 꽤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저희 하는 이야기들 봤으면 나의 앞으로는 어떨까를 좀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패널분들의 소감이나 또 청년 여성들에게 주고 싶은 응원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분씩 편하게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을 전해주셔도 좋고요. 우리 청년 여성들에게 좀 꿈을 실을 수 있는 응원 메시지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영님부터 부탁드려볼까요? 저는 원래 항상 우물안 개구리처럼 장기 근속자 사이에서 맨날 지내오다가 이렇게 프로 이직러 분들이나 엔잡러 사이에서 되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회에 정말 좀 다른 것도 한번 그 세계 좀 발을 좀 디뎌볼까 싶기도 하긴 한데 그래서 사실 정말 대단한 분이라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도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좀 더 열심히 해볼 것 같습니다. 청년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청년 분들이 다 같이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영상을 보심으로써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프로 이직녀답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시도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직이든 취업이든 이제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 잘 몰라서 이제 시도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일이 생기면은 일단은 그 일을 시도해보고 하다 보면은 또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슨 일이든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네. 청년이여 도전하라. 네, 좋습니다. 좋은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영님 한 말씀 전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정리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제가 20살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청년들한테 모든 것은 정답이 없으니까 꼭 하고 싶은 거든 해야 하는 거든 무조건 한 번은 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겁내지 말고 꼭 한 번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그 겁내지 말라는 그 멘트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난주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 벌써 다 말씀하셔가지고 부담스럽네요. 저는 10년 장기 근속도 해보고 2, 3년 단위로 이직도 해보고 지금 결국은 엔잡러까지 하고 있지만 다들 말씀하시는 거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모두 집에 계시지 마시고 일단 아무거나 먼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 분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는 건 일단 시작하자. 네, 청춘 잡담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일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정답이나 절대적인 오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끈기도, 누군가의 도전도, 그리고 누군가의 다재다능함도 모두 그 자체로 빛나는 커리어인 것 같습니다. 직업의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인식개선 토크 콘서트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